자, 참 오래간만이에요.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예전에는 제가 이제 제약회사를 나왔기 때문에 제약회사도 좀 여러 군데를 나왔어요. 예를 들면 양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주사약을 취급하는 의사들과 상대하는 회사, 또 그냥 일반 약, 건강식품들 취급하는 약국, 약사, 그리고 한의원, 이렇게 골고루 다 만났어요. 그분들하고 날밤 새서 뭐 흠포카도 하고 다 그렇기도 하고요. 내막까지 사는 모습도 다 알아요. 의사들은 어떻게 살고, 한의사들은 뭐 하며 놀고, 약사들은 어디까지 스케일이 있는지 이런 거 다 아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약 공부를 많이 했죠. 약 공부를. 그러니까 보통 제약회사를 나오면 자기 회사에서 나온 약 몇 시까지 또는 몇 배까지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일 먼저 한 데가 의약품 도매상이에요. 도매상에는 온갖 회사의 제품을 다 취급하죠. 제가 여기 사는 우리 애터미하고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는 예수병원 같은 데서 매 분기마다 이 도매상으로부터 약을 납품받아요. 근데 그 납품서가 그 입찰해서 이제 따가지고 오는데 보면 약 12,000가지가 돼요. 12,000가지. 근데 그게 이름이 전부 다 영어로 써져서 와요. 참 제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인데 그거 읽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 거기서 한 몇 년 하니까 다 외워지더라고요. 지금도 뭐 디기달리스, 스트레토마이신 뭐 이렇게 어려운 이런 용어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약회사를 가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약사와 의사와 이제 한의사들을 만나면서 돌팔이가 됐죠. 돌팔이. 우리 집안에서 뭐 어디 아픈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싸게 사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면 많은 회사에 여러분들이 아스피린은 이 의학 이 세계에서 정말 지대한 발명품이에요. 아스피린. 근데 아스피린이 지금 우리나라에 내가 그때 있을 때만 해도 한 50개 회사에서 나와요. 똑같은 아스피린이. 근데 회사마다 값이 다 달라요. 우리가 이제 뭐 홍삼 하면은 정관장 것이 제일 비싸고 같은 미리수래도 이름 없는 회사 건 좀 싸고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잘 골라내죠. 좀 정직한 회사, 믿을 만한 회사에 그러한 규모가 좀 있는 회사. 뭐 그 대신 비싸죠. 그런 걸 다 경험하고 이제 제약회사를 다니면서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했던 회사가 이제 진코민이란 나오는 동방제약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러분 은행잎이 지금 우리 회사 제품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동방제약 진코민이 독점이었어요. 독점. 독일하고 프랑스만 있었어요. 근데 우연하게 그걸 독일로 은행잎을 수출하다가 도대체 이걸 갖다 뭐 하지? 왜 이걸 자꾸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지? 하고 이제 연구를 시작했던 한약 약초 재배해가지고 판매했던 그분이 독일에 나가 있는 이제 충남대학교 약사분이 독일에서 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놈 은행잎이 어디다 쓰는지 좀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독일 뮌헨대에서 그걸 알아보니까 기가 막힌 혈액순환 개선제로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복제해서 만든 게 진코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11년 동안을 하면서, 진코민은 만병통치약이에요. 우리 해모임 같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을 다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엄청 깊이는 몰라도 폭이 넓은 돌팔이죠. 그런데 정말 자신 있게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은 약을 잘 안 먹는다고들 하죠. 그들은 알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속에 들어가는 제품이 진코민이었어요. 자신 있었죠, 그때. 근데 너무 잘 나가는 바람에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아주 그냥 군사독재 시절이어서 한순간에 회사를 뺏기다시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다단계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저 정말 다단계 무서워서 안 한 사람이었었거든요. 다단계를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회사도 망하고 문 닫고 정리하는 중이니까 들어봤다가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그래도 약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좀 아는데 이게 다 약이 식품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메가3가 약이잖아요. 그런데 아메에서는 식품으로 나오더라고. 야, 이게 식품으로 나오면 의사, 약사 자격증이 없어도 이걸 취급할 수 있게 되네? 그러면 내가 이걸 하면 이게 내 전공 과목이 되겠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다단계를 선택을 해서 뉴스킨이라고 회사를 선택하면서 놀라운 그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의사도 약사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정보를 알게 돼요. 그게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받은 이 뉴스킨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책 이름이에요. 이 책 이름이 뉴스킨의 기적. 기적이 기적. 잘 안 보이네요. 보일라다 말라다. 자, 보이죠? 그리고 한참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도 듣고 있죠. 이 생로병사의 비밀을 가장 먼저 이걸 만들었던 PD가 KBS에서 이영돈 PD라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먹거리 파일에서 많이 나왔었죠. 그 이영돈 PD가 전 세계의 장수촌을 돌아다녔어요. 왜 장수를 하는가, 저 동네에서는. 왜 저 나라에서는 장수를 하는가? 코카서스 지방이나 뭐 오키나와라든가 각 전 세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내놓은 결론이 바로 이제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활성산소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나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그때 이걸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래했던 친한 약국들에 갔어요. 가서 약사님, 새로운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모르면 절대 이제 약국도 이제 뒤떨어집니다. 이걸 배우면 정말 약 파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직원들을 교육시킬 테니까 직원들을 좀 한번 모아놓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야, 네가 약사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웃긴다는 식으로 안 해줘요. 여기 전주에서 제일 큰 약국이었는데.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약국을 갔더니 그냥 완전히 이렇게 약을 파는 사람들이 양쪽에 한 5명씩 줄을 서가지고 사람만 오면 막 바카스 가스 일단 먹이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아주 항사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 내가 가르쳐준다고 때는 뭐 나보고 웃긴다고 하더만. 그래서 여러분들 항산화에 대해서 오늘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항산화가 뭐 익히 들어서 아는 얘기지만 제가 처음 듣는 해가 1996년도예요. 그 이전에는 약사도 의사도 항산화란 말 몰랐어요. 그러면 항산화라고 하는 말은 항은 막는다는 거예요. 산화라는 거예요. 산화를 막는다. 산화를 막는다. 산화가 뭐예요? 타서 없어지는 게 산화예요. 우리가 옛날에 책에 보면 뭐 강제구소령이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서 장렬히 산화했다. 이렇게 말하죠. 장렬히 산화했다. 장렬히 타 죽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의 세포가 산화됨으로 해서 노화와 질병이 시작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활성산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했죠. 영어로는 프리 라디칼, 라디칼이 산소인데 프리는 자유라는 뜻이죠. 그냥 하여튼 뭐라고 그래 그거가 그냥 지 맘대로 떠돌아다니는 산소라는 뜻이에요. 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산소독이라고 그래. 산소독. 산소독이 뭐냐? 산소가 태워지고 나면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휘발유를 넣어도 타고 나면 배기가스의 부산물이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가 입속으로 들어간 산소가 내 몸에서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남아서 다 타지 않는 불완전 연소. 그게 바로 이 산소독이라고 하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프리라디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호흡을 했을 때 약 2%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생로병사의 비밀의 책에 보면 다 나와요. 조깅을 하면
약 7, 8%가 나와요. 이 활성산소 이론이 나오고 나서 조깅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조깅이란 말 기억나요? 김영삼 대통령도 조깅을 했었고 레이건 대통령도 조깅을 했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 달리기를 하는 것이 건강에 최고라고 했는데 이 활성산소가 나오면서 조깅이 건강에 안 좋다고 나와버린 거죠. 그 다음에 더 빠른 달리기를 하면 또 뭐 한 10배 정도 나오죠. 그래서 아주 과격한 아주 정말 뭐 헬스를 한다든가 뭐 고난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14배까지 나와요. 부산물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호흡을 빨리 쉬면 빨리 늙고 빨리 죽어요. 그래서 나온 게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원광대학교에 있는 김종인 교수라고 보니 죽은 사람들을 수없이 이 신문에 나와 있는 부고장에 나와 있는 죽은 사람들을 왜 죽었는지를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직업군별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빨리 죽은 그룹이 스포츠 선수들이었어요. 그래서 제발 마라톤 하시는 분들 방편을 하고 마라톤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 보면 숨 빨리 쉬는 동물이 빨리 죽어요. 숨이 가장 짧아요. 여러분 쥐나 토끼 숨 빨리 쉬어요 안 쉬어요? 얘는 달리기도 안 했는데도 계속 헐떡거립니다. 근데 숨을 가장 늦게 쉬는 게 뭐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숨 쉬는 거북이 가장 오래 살아요. 그래서 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파리를 날개를 자른 상태로 빈 공간에다 넣고 한쪽에는 날개를 달린 채로 공간에다 넣었더니 날개를 잘라버린 파리가 3배나 오래 산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상하다. 왜 오래 살지? 이제 그런 연구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니까 호흡을 빨리 할 때 그 부산적으로 나오는 산소 독이 많이 나와서 기어다니는 파리는 숨을 빨리 안 쉬지만 이 날갯짓을 하는 파리는 힘들었기 때문에 빨리 된다. 그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산화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밝혀지면서 산화를 막으면 돼요. 그게 항산화예요. 그래서 산화되는 것이 여러분 산화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가 우리 몸을 산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산화시키느냐? 이 항산화가 나오기 전에 우리 인간의 만병의 근원이라는 게 뭐였죠? 바로 스트레스였어요.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만병의 근원이 되지? 그것을 확인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많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그 다음에 흡연. 왜 담배 피우면 건강이 나쁘냐? 수십 가지의 거기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는 흡연, 그 다음에 과음. 과음을 해도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 그 다음에 과식. 여러분 소식하면 오래 산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런데 소식을 하면 왜 오래 사는지를 연구한 결과 소식을 하면 활성산소가 적게 나온다. 과식을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온다. 왜? 우리 설계에서 소화 담즙, 소화액을 만들 때 활성산소가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수하려면 소식을 해야 되고 근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많이 먹으면 소화를 빨리 시켜줘야 돼. 그러려면 꼭꼭 씹어 먹거나 천천히 먹거나 그것도 안 되면 파인자임을 먹어줘야 돼. 그러면 많이 먹었는데도 소화액을 많이 만들어내게끔 안 했기 때문에 소식한 것처럼 장수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리. 음식물이 우리 입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3분의 1의 혈액이 위로 몰려요. 모든 다른 장기에 있는 혈액이. 그러니까 나른한 거예요. 왜? 피들이 전부 다 소화시키는 대로 다 가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파를 받으면 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그러니까 전자파가 나쁘대. 우리가 이렇게만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아시라 이거예요. 전자파가 활성산소를 내 몸에서 생산하는 게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외선. 사람은 햇빛 봐서 죽어요. 햇빛이 세포를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화학물질. 여러분들 자연산, 유기농 뭐 이런 거 다 좋아하죠? 화학물질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다 안 나오는데? 거기서 눌러주려고? 이 화학물질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약이라든가 또 이런 나쁜 공해라든가 이런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화학물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아까 말한 스트레스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른 호흡 아까 얘기했죠. 자, 이게 바로 노화를 우리에게 촉진하는 이런 습관들인데 예전에는 막연하게 뭐 담배 나쁘잖아. 뭐 과학 먹으면 나쁘지. 뭐 전자파 나쁘지. 자외선 많이 쬐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면서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제 누가 가장 나쁘냐라고 여기 마지막에 방사선을 빨간 걸로 해놨어요. 그래서 누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세포를 산화시켜버리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사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방사선의 산화를 막으려면 강력한 산화가 필요한 거죠. 해모임이 나오기 전에는 이 방사선의 산화는 막을 수 있다, 막는다는 얘기를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다량 생산되는 이 방사선을 취급하는 우리 원자력 연구원의 연구원들의 건강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뭘 찾아요? 항산화제를 찾자라는 얘기죠. 항산화제를 찾자. 그러면 우리 건강에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영양소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단백질. 단백질이 가장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바로 흡수되지 않아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물질로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이런 아미노산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야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주는 게 효소, 보효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타민이고 미네랄인 거예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바꿔야 돼요. 그것도 역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한 거예요. 지방을 먹으면 지방도 지방산으로 바꿔야 세포가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당뇨도 인슐린이라는 것이 있어야 당이 세포에 배달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인슐린이 적게 나오면 세포에 배달을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변뇨자죠. 당이 소변으로 나온다 해서 당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비타민과 미네랄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옛날처럼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재배하는 과정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있는 것이 미네랄이잖아요. 여러분들 미네랄 하면 영양소라고 생각하나요? 영양소? 이걸 영어로 정확하게 풀이하면 무기질이라는 뜻이에요. 미네랄은. 그럼 무기질이라는 뜻은 또 뭐야? 태초에 생명이 없었던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살아있었어. 풀이나 나무나 과일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무기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철분, 칼슘, 구리, 아연, 마그네슘, 셀렌 이런 것들은 땅 속에 있었던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무기질이라고 해요. 비료도 유기질, 무기질, 농사도 유기농이냐, 무기농이냐. 화학 비료를 주면은 유기농이 아니에요. 퇴비로 줬을 때만 타서 없어질 것,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미네랄이에요. 광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광물질. 무기질이라는 거, 미네랄이라는 거, 이런 뜻이. 그래서 우리가 천연에, 과일에도 채소에도 미네랄이 있어요. 시금치 많고요. 그런데 땅에서 뽑아 올려가지고 시금치에, 과일에 이렇게 축적이 돼야 되는데
한 땅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작물을 재배를 계속 해버리면 시금치가 좋아하는 미네랄은 다 뽑아 올려 먹어버리고 5년 이상 재배를 하고 나면 미네랄이 별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통계예요. 그래서 갈아 심어야 된다는 거고 비료만 계속하면 무늬만 시금치지 원래 시금치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이 축적이 되지 않다. 그래서 미네랄을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되는 데서 나온 게 채소에서 수출하기가 어려우니까 광물질 같은 것들이 칼슘 같은 것은 완전히 조개껍질, 굴껍질, 진주가루 이런 것들이 칼슘이에요. 철분은 말 그대로 철이에요. 철. 그래서 그걸 산화철이라고 해서 좀 산화가 되는 흡수를 잘 시킬 수 있는 철. 옛날에 철분이 필요해서 빈혈이 오고 사람이 쓰러지면 그때는 먹을 방법이 없어갖고요. 사과에다가 못을 박아놓으면 못이 녹이 슬어요. 그 녹이 사과에 묻으면 그 사과를 먹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분을 플레이트 미네랄이라고 해서 흡수가 잘 되는 아미노산으로 싸가지고 들어와야 그게 바로 흡수가 용이하다. 일반 흡수는 3% 미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흡수가 안 되는 물질이고 녹지 않은 물질이라 철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팥에 철분이 많으니까 계속 트림이 나오면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거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칼슘은 마찬가지예요. 그게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흡수를 시키려면 먹어주는 것이 낫죠. 그래서 마그네슘과 같이 먹었을 때 흡수력이 높다. 거기다 비타민 D3를 포함해서 먹으면 더 흡수율이 높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칼슘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D3가 같이 첨가되어 있는 그러한 칼슘이 나와서 흡수를 쉽게 해주는 거. 끊임없이 흡수를 시키게 도와주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이제 과일, 채소에서만 섭취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가 먹는 이제 종합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에이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에이스. 에이스는 최고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ACE예요. 그런데 비타민이 지금 우리 비타민이 뭐 6가지인가요? 거기에다가 비타민 A, 그 다음에 B는 B군이라고 하고 B1, B2, B3, B6, B7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타민 D는 그냥 D하고 D3만 있고 비타민 K는 K만 있고 종합 비타민으로 여러 가지 비타민이 있지만 각자 역할들을 다 하는데 A하고 C하고 E만 우리가 좋은 비타민이라고 알고 있어요. 비타민 A는 녹황색 채소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녹황색 채소 좋다고 알고 있잖아요. 베타카로틴이라는 거. 비타민 A의 전구물질. 당근 속에 많이 들어있고 그런 거를 먹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으면 비타민 A를 섭취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과일.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죠. 과일 나쁘다는 사람 없잖아요. 비타민 C 나쁘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견과류. 견과류나 등푸른 생선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견과류와 등푸른 생선에는 비타민 E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토코페롤이라고 했어요. 토코페롤. 네? 비타민 E를 지금 우리가 오메가3라고 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왜 그 많은 비타민 중에 A, C, E만 이렇게 우리가 좋은 영양제로 알고 있느냐 그 좋은 거 3가지를 합해서 최고다라고 해서 에이스다라고 이름이 지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비타민 우리가 건강을 하기 위해서 자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비타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미네랄 여기까지를 5대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3대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가면 5대 영양소 그 다음에 또 우리 건강을 챙기는데 또 뭐 좋은 게 없느냐 해서 나온 게 유산균. 유산균은 비타민도 미네랄도 아닙니다. 그냥 영양제 중에서 필요하다. 우리가 너무 유산균이 옛날처럼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지 않아서 장내에 유익한 유산균이 적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넣어준다 해서 요거트가 나온 시장 그때부터 유산균이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또 건강을 더 좋게 하려면 뭐가 있냐 뭘 먹어야 되냐 물이 중요하다. 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 있었잖아요. 뭐 정수기, 뭐 육각수,
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 없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고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물에다가 욕하면 물이 분자가 구조가 깨진다는데 여러분도 실험 한번 해보세요. 어? 물아 너 사랑해 그러면 그 물이 분자 구조가 바뀌고요. 이런데 그 실제로 실험도 많이 한 거잖아요. 물이 우리 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에 이 물을 안 먹는다는 것 자체, 이 가격을 비싸다고 안 먹는다고 한다면 빨리 돈 벌어가지고 먹어야 되는 물. 거기까지 하면 이제 몇 대 영양소예요? 이제 5대 영양소에서 7대 영양소가 됐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좋은 건 없냐? 이제 찾은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녹차가 제일 먼저 나왔죠. 녹차, 거기에 카테킨, 그 다음에 토마토 속에 빨간색이 뭐라고요? 라이코펜. 여러분들 방송에서도 많이 봤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처음 들은 거였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가 좋다. 그 다음에 포도씨와 껍질, 포도씨와 껍질 속에 굉장히 좋은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오가피, 우리나라에 오가피 있죠. 그 다음에 후코이다는 거의 항암제로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마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 항산화제가 곧 항암제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은행잎, 징코플라본 글리코사이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와라나, 그 다음에 마늘이 너무 좋죠. 그 다음에 고추. 옛날에는 고추가요, 그냥 우리가 뭐 양념 중에 하나였지만 고추 속에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강력해요. 그래서 김치가 고추씨 때문에 빨리 안 쉬는 거고 유산균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병에 고추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고추 먹으면. 이가 쓰려가지고 지금 헐었는데 고춧가루를 먹으면 나아요. 먹기가 힘들면 캡슐 속에다 넣어서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복분자, 그 다음에 이 강황, 생강 있죠. 거기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좋다. 그 다음에 옷나무 왜 옛날에 옷 딱 먹고 많은 병 나왔잖아요. 그 옷 속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 또 항산화제. 그 다음에 어성초, 그리고 인삼류가 원래는 항산화란 말을 안 쓰는 분야였었어요. 근데 이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인삼에도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말을 식약청에서 쓰도록 돼 있어요. 효과가 항산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뭐예요? 네, 더 좋은 것을 계속 찾아내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제 브로콜리라고 하는 게 나오고 이제 수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사이베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사이베리? 아사이베리가 블루베리보다 훨씬 효과가 더 항산화 효과가 좋다 하면 뭐가 좋냐? 항산화 효과가 세다는 거예요. 항산화 효과가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아로니에도 나오고 요즘에 크랜베리도 나오고 이 베리류라고 하는 것들이 뭐 우리로 말하면 그냥 딸기류라는 뜻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비타민, 미네랄 그 외에 항산화 효과가 있는 식물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항산화가 효과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누구나 건강식품으로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분말로, 캡슐로, 알약으로 만들면 팔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사선에서 나오는 강력한 그 산화는 그런 것들 가지고는 잽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좋은 그 강력한 산화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찾아보자라고 한 것이 바로 해모임의 개발 동기가 된 거죠. 해모임은요, 원래 이름이 해모힘이에요. 거기에 힘자가 HIM이라고 하는 힘이 H자, 그거는 바로 헤모글로빈, P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I는 이뮨의 약자예요. 이뮨, 면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면역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많이 생산되면 면역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면역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느끼는 증상은 최초로 처음 느끼는 증상은 피로예요.
여러분들 피로하면 지금 내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피로한 것을 없애려면 쉬어주면 돼요. 쉰다는 것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저축한다는 거거든요. 누워서 쉬잖아요. 심장에서 피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회로 돌지 않고 수평으로 포석정처럼 돌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돌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빨리 쉬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쉬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할 때 그냥 나 오늘 뭐 산에 좀 갔다 왔더니 피곤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은 활성산소가 오늘 많이 나왔나 보네. 이걸 빨리 뭘로 제거하지? 항산화제를 좀 먹어야 되겠구나. 요 생각을 하시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는 것이 피곤하다는 걸 느끼셔서 내가 지금 면역이 떨어지구나. 그럼 면역을 좀 보충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해모임 생각이 바로 나야 된다는 거. 주변 사람들이 누가 피곤하다고 하면 왜 피곤해? 야, 이 사람아 요새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해모임 먹어봐. 해모임 먹으면 피로 날라가. 이게 바로 이제 해모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니까 바로 피곤하지 않다라고는 면역력이 올라갔다라는 걸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자라는 채소나 과일이나 약초나 무엇이든지 해모임을 개발할 때 방사선의 산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없다면 방사선이 산화를 줘가지고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데 그거를 막아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조혈 모세포가 파괴돼요. 방사선을 쬐면요. 그래서 피가 부족해지니까 피를 만들어주는 것은 없냐라는 거죠. 그걸 산화를 막을 방법은 못 찾으니까. 그래서 조혈, 피가 되는 것을 찾기 시작하고 면역이 떨어지니까 면역 올리는 것을 찾아야 된다. 또 산화가 엄청 일어나니까 항산화제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암이 발생하니까 항암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조혈과 그다음에 면역과 항산화와 그다음에 뭐예요? 피를 만들고 면역을 떨어뜨리는 면역을 올려주고 산화되는 걸 막아주고 암이 되는 걸 막아주는 것을 찾아야 방사선 취급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이 개발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가 이거를 이 당사자들이 만들어 보겠다고 국가에게 예산을 요구해서 그때 당시 국가가 예산을 줘서 50억이라고 하는 그 큰 돈을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15명이 식품생명공학팀이라고 하는 것이 창설이 되고 10년 동안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10년 이상은 더 이상 지원을 못한다. 그런데 8년 만에 그만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만했을까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됐다예요. 이제 됐다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한 5년 동안은 계속해서 수집을 했어요. 일단 뭐가 됐든 간에 효과가 있을 만한 거는 다 조사부터 하자. 어떤 게 항산화 효과가 있는지, 어떤 게 피를 만드는지, 어떤 게 면역을 올리는지, 어떤 게 항암이 있는지 그 수많은 쥐를 통해서 실험을 해가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을 약 1000여 가지를 조사했다. 1000여 가지를. 뭐가 좋다 안 좋다 비슷하고 뭐 해볼 만한 다 해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보자 해서 처음에는 약 38가지가 이제 좀 효과가 있는 걸로 뽑혔다고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놈을 뽑아놓고 보니까 채소에서도 별로 안 뽑혔고 과일에서도 별로 안 뽑혔고 그랬는데 약초에서 대부분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약초. 한의원에서 그 수많은 약장에 있는 약초들.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한의원에 있는 약을 지어다가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보약계통이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뭐 하면 다 보약계통을 다 지어서 실제로 실험을 다 했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십전대보탕, 사물탕, 그 다음에
뭐 보중 이기탕, 뭐 별의별 탕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약하면은 십전대부탕 먹으려고 하잖아요. 사물탕하고 사군자탕 앞에다 녹각하고 거기다가 인삼을 넣으면 그게 십전대보탕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이거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십전대보탕 먹을 일 있으면 비싼 거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으라고. 그게 보중 이기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중. 한방에서 중은 위를 말해요. 가운데를 말해요. 위를 보호하는. 그래서 이 안 좋은 사람분들이 그걸 먹는 거죠. 그래서 보이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죠. 산은 가루라고 해서 산이에요. 환은 뭉쳤다고 해서 환이고, 끓였다고 해서 탕이고. 오늘 많이 배우시네. 자, 그 보중 이기탕이 십전대보탕보다 좋더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거 알았으니까 앞으로 비싼 십전대보탕 드시려고 하지 마요.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그랬는데 처방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병에는 무슨 약재를 몇 그램, 옛날에 몇 돈 중, 몇 돈 중, 몇 돈 중, 몇 돈 중 돼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양을 제한해놨나? 아니 좋다는 거 다 넣어가지고 그냥 소주 끓이듯이 그냥 끓여가지고 먹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놨지? 이제 그런 것에서 봤을 때 이 한약재에는 전부 다 독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왜 한약재예요? 독성이 있어서 한약재예요. 왜 채소예요? 우리가 먹는 나물이에요? 독성이 없어서 나물이에요. 그러니까 차는 왜 차예요? 몸에는 좋은데 맛은 없어요. 그러면 차로 끓여 먹는 거예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그러면 반찬이 되는 거예요. 몸에는 좋은데 독성이 있어요. 그러면 한약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재 속에 독성이 같이 내포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이 쓸 수 없게 됐다는 제한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독성을 분리해낼 수만 있다면 많은 양을 쓸 수 있다. 우리가 천연 화장품에서 색소 때문에 유해성분을 많이 넣을 수 없어서 색도를 개선해서 코발트 60에서 나오는 감마선이라고 하는 감마선을 쏘여서 녹차의 색깔을 없애버려가지고 500배나 더 넣었더니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개발됐다. 그 논리처럼 이 한약재에서 독성을 제거해내고 방사선 융합 기술로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을 하면 넣고 싶은 양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성공을 한 거예요. 수도 없는 제품을 38가지를 다 해봤다가 줄여봤다가 많이 넣어봤다가 조금 넣어봤다가 연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남는 게 당귀, 전궁, 백작약 세 가지를 조합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 대 몇의 비율로 넣는지는 안 알려주니까 우리 모르죠.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이제 쥐 실험도 했고 사람 인체 실험도 했고 많은 실험을 통해서 나왔죠. 그래서 이 제품이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이 비쌌잖아요. 77만 원. 처음에는 연구소, 방사선 취급자들을 위한 식품을 개발하라 했기 때문에 이름도 해모임 사업이었어요. 해모임 사업. 프로젝트 명이에요. 해모임이라는 게. 그때부터 전왔어요. 피를 만들고 면역을 조절하는. M자가 모듈레이션이라서 조절인다. H는 이 해모라고 하는 뜻이고 I는 이뮨, 면역이라는 뜻이고 M은 모듈레이션. 우리 뭐 힘난다 힘도 되지만 세 글자의 본 뜻은 그런 목적으로 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직후배들이 해모임이 하도 잘 팔리니까 거기다가 해모라고 붙여가지고 한번 팔아보려고 참 가벼워요. 가벼워. 그것밖에 안 될까? 창피해서도 진짜 거기다가 못 쓰겠더만은 컴파운드 K에 거기다가 CK 해모? 엄청 사람들이 해모임인 줄 알고 사먹겠네. 우리는 컴파운드 K를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그렇게 좋은 거냐. 예를 들면 홍삼을 먹었을 때 홍삼을 분해를 잘 못하는 부류가 있어요. 흡수를 못하는 부류가. 그래서 그거를 컴파운드 K로 가공을 해가지고 먹으면
홍삼이 흡수가 안 되는 사람도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와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서 그럼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실컷 만들어가지고 완제품까지 만들어서 계속 효과를 조사하는 중에 이거 팔면 안 되겠다. 이거 팔았다가 애텀 및 신용 떨어지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제품 살 때 보너스로 그냥 줘버렸잖아요. 그냥 먹고 없애버리자고. 그런 제품을 가지고 기가 막힌 제품이 있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설명을 해갖고 파는 회사가 잘 될 수 없겠죠. 그래서 해모임의 뜻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방사선에서 산화를 많이 시키는데 그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가 그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식품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사이베리까지 그 많은 건강식품들이 있지만 그것 갖고는 방사선의 산화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논리인데 방사선의 산화를 막는 해모임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냈으면 우리가 해모임을 먹으면 어떻게 돼? 방사선 찍은 사람만 먹어야 돼? 일반 사람들이 먹으면요.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망치게 하는 것쯤이야 진짜 별로 힘 안 들이고 막아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해모임을 피곤한 사람들,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 활성산소에 의해서 면역이 떨어지면 피곤을 느끼잖아요. 그럼 피곤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해모임을 먹으면 저녁에 먹고 아침에 효과를 본 사람이 많잖아요. 먹고 좀 있다 바로 눈이 뭐 똘망똘망해진다고 하는 그런 또 효과가 아주 민감한 사람도 또 있고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해모임 팔려와 봤지만 그 독성이 많은 한약재에서 추출한 해모임인데 완벽하게 제거됐다는 증명이죠. 아무도 그렇게 오래오래 먹어도 어느 누구도 부작용이나 어떤 가벼운 그런 것까지도 안 생겨났다라고 하는 논리. 이 해모임을 알고 안 먹을 사람이 없어요. 있다면 돈이 좀 없어서. 몰라서 안 먹거나 돈 없어서 안 먹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먹으면 뭐 아플 때만 먹고 좀 건강해지면 안 먹나요? 한 번 먹으면 그냥 돈을 벌어서라도 먹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거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몇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소개하면 나 먹을 거는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또 사업을 안 해도. 응? 그렇기 때문에 이 해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나중에 아프면 많이 먹을 것보다 미리미리 매일 2개씩이라도 먹어주는 삶이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누구든지 암하고 친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암이 있는 친구들이 동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발견될 때 뭐 몇 년씩 걸린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저 마찬가지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막을 수만 있다면 뭐 미리미리 뭐 지금 이 시간에도 막 드신 분도 계시네. 그냥 생각날 때 깜빡할까봐 막 먹어야 돼요. 저는 쓴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해모임이 누가 줘도 먹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해모임을 누가 주면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파트너들 주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회사에서 세미나를 할 때는 항상 해모임을 깍으로 줘요. 조그마한 깍으로. 그러면 막 써가지고 막 나는 인상 쓰고 안 먹고 나오면은 파트너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씩 주고 이제 그 재미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해모임 안 드셨어요? 라고 하는데 그 뒤로 지금 하루에 12개씩 먹다가 요새는 좀 이제 줄였습니다. 아프니까 다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내가 하고 있으면은 스트레스 덜 받죠.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해모임도 많이 먹죠. 뭐 누가 뭐 말다툼을 한다든가 오늘 좀 안 좋은 일로 내가 오늘 지금 상담을 하자고 해서 지금 누가 쫓아온다든가 할 때는 해모임을 몇 풀 먹어요. 그게 건강 지킴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 손주가 오늘 또 왔다 가지만 얘들은 오면 무조건 해모임 하나, 유산균 하나. 이제 4살, 7살인데 아주 잘 먹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찢어서는 줘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먹인다면 그래도 얘들한테 면역력이 지켜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믿음을 갖고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사람이 생로병사잖아요. 노화, 그다음에 질병. 이제 노화도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요. 노화와 질병이 생기는 원인은 활성산소였다. 이거 오늘 아셔야 되고요. 그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하는 행동은 진짜 우리 몸을 망치는 행동이고, 또 그거를 막아주는 항산화를 하는 것들이 좋은 건강식품으로 우리가 알고 먹고 했는데, 그게 항산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왜 비타민이 A, C, E를 많이 먹으라고 했냐면 항산화 효과. 비타민 A, C, E 세 가지만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비타민 중에서는. 여러분, 비타민 B에는 항산화 효과가 없어요. 비타민 K도 비타민 다른 거는 항산화 효과가 없어요. A하고 C하고 E만 있어요. 베타카로틴,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메가3.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녹차, 토마토, 블루베리, 포도씨 껍질, 이런 거. 이제 다 알았잖아요. 그럼 해모임을 먹으면은 그런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것을, 검증된 것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회사도 이 해모임과 같은 제품을 나오지 못해. 맨 나온다는 게 베리류, 노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해모임이 필요하고, 먹으면 효과가 빨리 나요. 왜? 재료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건강식품의 재료는 채소나 과일이나 곡식이나 이거예요. 근데 해모임의 재료는 과일도 아니요, 곡식도 아니요, 채소도 아니에요. 뭐라고는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빨리 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해모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아프면 먹고 피곤하면 먹으려고 하기보다 미리미리 드셔주시면 참 좋아요. 건강하셔. 여러분 다 성공할 거예요. 다 부자 될 거예요. 돈은 정말 이제 전부 다 걱정 없을 거예요. 오로지 건강만 하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 살만할 때, 수입이 들어올 만한데, 들어오는데 지금 건강을 잃어서 정말 재미가 없어요. 내가 이 돈 필요 없어. 나만 건강하게만 해줘. 이렇게 지금 애원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건강할 때 감사함으로 더더욱 건강을 지켜나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